저희 남편은 3남매 중 둘째로 태어났어요. 위로는 형, 아래로는 여동생이 있습니다.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하죠. 저는 남편을 만난 뒤로 그 말을 믿지 않게 되었어요. 저희 남편은 시부모님의 안 아픈 손가락입니다. 저희 시부모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은 건 장남이었어요. 옛날 분들 장남 귀하게 여기는 거 알지만 저희 시부모님은 더 유난이셨어요. 그리고 동생은 귀여운 고명딸이에요. 장남보다는 덜 사랑하시지만 저희 남편보다는 많이 사랑하시죠. 아마 이런 말씀 드리면 마음으로는 똑같이 사랑하실 거다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아니거든요. 남편 본인이 자기 입으로 이런 말을 할 정도입니다. 자기는 어렸을 때 주워온 자식인 줄 알았대요. 너무 형하고 여동생만 챙기니까 자기가 주워온 자식이라 챙겨주지 않는 줄 알았대요. 근데 남편이 어머님, 아버님을 고루고루 닮았어요. 한쪽만 닮았으면 친척집엔가 싶을 수도 있는데 정말 반반 똑 떼왔다는 말이 너무나 잘 맞는 외형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둘째가 부모를 닮았건 셋째가 고명딸이건 아주버님 앞에서는 명함도 못 내밀어요. 저희 시부모님께서요. 아주버님 결혼하실 때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빚 하나 없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주버님은 지금도 서울에 사세요. 저희는 서울 외곽인 경기도에 전세로 살고 있거든요. 전세금이라도 해줬으면 고마운 거 아니냐 하실 텐데. 전세금 중 일부만 시부모님께서 해주신 거고 나머지는 친정 그리고 대출 받았어요. 그리고 신우는 결혼할 때 혼수 다 해주셨습니다. 금전적으로 차별하시는 건 이렇다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언행으로도 많이 드러나시는 편이에요. 저희 아주버님은요. 양복 입고 회사 다니세요. 저희 남편은 유니폼 입고 공장으로 출근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부모님의 자랑거리는 오로지 아주버님 뿐이에요. 저희 남편이 공부에 취미가 없었던 건 맞습니다. 하지만 직업에 귀천이 있나요? 저희 남편 열심히 일해서 돈도 잘 벌어요. 비록 공장이지만 직장 내에서도 인정받고 기타 수당까지 합치면 급여도 적지 않습니다. 한 번쯤은 기특하게 생각해 주실 법한데 저희 시부모님께 둘째 아들이 있는 걸 모르는 사람도 꽤 많았어요. 아예 말을 안 하니까 몰랐던 거죠. 신우 얘기는 가끔 하시고 저희 남편 얘기는 아예 안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도 옛날 분들이니까 하는 마음으로 이해하려고 했어요. 그래도 자식인데 어느 정도 애정하는 마음이 있겠지 하고요. 그러다가 남편과 제가 시댁에서 아예 정을 떼게 된 일이 있었어요. 저희 아이가 다니던 학교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힘이 세던 친구와 마찰이 있었던 모양인데 그 후폭풍이 온 거죠. 왕따라고 하죠? 제 입으로 내뱉기도 가슴 아픈 말이지만 저희 아이가 왕따를 심하게 겪었습니다. 저는 아이가 상처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사까지 하게 되었어요. 조금 급하게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금전적인 문제를 피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염치불구하고 친정과 시댁에 부탁을 드렸어요. 조금이라도 도와주십사 하고요. 친정에서는 도움을 받았고 시댁에서는 돈이 없어서 도와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부모님들께 도움을 받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잖아요. 여유가 없으면 도와주실 수 없죠. 그래서 이해하려고 했는데 남편에게는 그게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친정의 도움과 저희의 노력으로 무사히 이사를 마치고 난 후 남편이 술에 취해 대성통곡을 한 날이 있었습니다. 제게 차마 창피해서 하지 못했던 말들을 그제서야 쏟아내더라고요. 시부모님께서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저희에게 줄 돈이 없으셨다는 것. 현금은 물론이거니와 시부모님 명의의 땅도 있는 재력가시라는 것. 그리고 매달 아주버님 댁에 생활비 겸 용돈도 주고 계시다는 것. 이 말을 하며 자기가 정말 친자식이 맞는지 모르겠다고 하네요. 다른 이유도 아니고 손주가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이사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매몰차게 거절하실 수 있냐면서요. 저는 남편을 위로하며 우리끼리 잘 살면 된다고 말은 했지만 속으로는 정말 시부모님이 미웠어요. 그렇게 사람이 미워본 적은 처음이에요. 내가 이렇게 못난 사람이었나 싶을 정도로 시부모님이 미웠습니다. 남편은 그 이후로 시댁에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가끔 찾아뵙고 인사도 드리지만 예전처럼 서운함에 우는 일도 없고 그저 담담한 마네킹이 된 것 같았어요. 시댁에서만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사랑은 덜 받아도 부모님 아끼는 마음이 기특한 남자였어요. 그런데 그 남자는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하지만 따뜻한 마음은 여전해서 저 없이도 저희 친정에 가는 남자예요.
아무 일도 아닌데 찾아가서 밥 얻어먹고 용돈도 드리고 와요. 저희 아빠랑 놀러 다니기도 하고 저희 엄마 모시고 마트도 다녀온다네요. 그런 남편의 행동에 저희 부모님도 남편을 아들처럼 아껴주고 사랑해주세요. 저는 남편이 시댁 가자는 소리를 일절 안 하니까 시댁 스트레스 자체가 없거든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시부모님도 역시 저희를 찾지 않으십니다. 저에게는 편할지 몰라도 남편을 보면 마음 한구석이 아파요. 이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을까 해서요. 이렇게 지내기를 언 10년이 흘렀어요. 저희는 친정에서 빌려주신 돈도 다 갚았고 다행히 아이는 새로운 학교에 잘 적응을 했습니다. 그렇게 벌써 고등학생이에요. 그동안 친정부모님과 여행도 많이 다녔고 아프시면 옆에서 챙겨드리고 저희 부모님께서 열심히 공부하는 손주 기특하다며 학원비도 주시고 그렇게 서로서로 도와가며 잘 지냈어요. 시댁의 소식은 간간히 들었지만 그닥 좋은 내용들은 아니었어요. 시아버님의 명의였던 땅이 아주버님의 명의가 되었다는 것 정도일까요? 저희 남편은 그 소식을 들었을 때도 참 담담했어요. 애초에 저희 몫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긴 했지만 생각을 한 것과 실제로 그렇게 된 것은 다를 텐데 말이에요. 저는 죽을 때까지 시부모님과 이렇게 지낼 줄 알았어요. 근데 최근에 연락이 너무 와서 곤란할 지경입니다. 10년치 연락을 합친 것보다 최근에 받은 연락이 더 많아요. 아버님이 쓰러지셨다네요. 쓰러지셨다가 다행히 정신은 돌아오셨는데 몸에 마비가 온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는 일상생활도 불가능할 정도라고 하십니다. 그 소식을 전하며 연락이 시작되었죠. 넌 아버지가 쓰러지셨는데 걱정도 안 되냐? 네가 자식이야? 형이 있는데 무슨 걱정이겠어. 아버지도 형만 옆에 있으면 된다고 안 하셔. 아버지가 너더러 와서 수발 들으란다. 그동안 안 한 자식 노릇 지금이라도 해라. 자식 노릇? 부모 노릇도 안 하신 분이 왜 자식 노릇을 찾으셔? 너는 자식 아니냐? 형만 자식이었잖아. 형이 부모님 사랑이건 재산이건 다 받았잖아. 자식 노릇은 그런 사람이 하는 거지. 나는 부모님한테 그런 거 받아본 기억이 없어. 난 장인어른 장모님께 받았지. 그래서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 챙기기도 바빠. 그러니까 부모님은 형이 챙겨.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로 연락하지 마. 내가 저런 걸 낳고 미역국을 먹었네. 자식 새끼 키워봤자 하나도 소용없구나. 저런 불효자가 내 뱃속에서 나왔다고? 애미 예비가 죽어야 후회하지.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라. 저는 엄마 아빠의 자식인 게 후회스러워요. 그래서 자식 안 하려고요. 이제 저 찾지 마세요. 단호한 남편의 심정이 어떨지 제가 감히 예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단호하게 거절을 했지만 그 뒤로도 연락은 몇 번 더 왔어요. 매일같이 전화해서 난리치던 아주버님과 형님. 두 분은 우리가 똑같은 자식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아마 아버님의 땅을 받을 땐 자기만 자식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받은 돈으로 간병인 불러들이면 되잖아요. 돈 쓰는 게 싫으면 본인들이 하면 되고요. 왜 하필 저희예요? 저희가 그동안 받은 게 뭐가 있다고요? 그리고 신우한테도 연락이 왔어요. 신우가 그러더라고요. 어머님하고 아버님하고 아주버님 내외하고 모여서 저희 욕을 그렇게 한대요. 간병 못하고 돈도 못 내놓겠다는 첫째 오빠랑 새언니한테는 나쁜 말 하나도 안 하시고 저희만 그렇게 욕하신대요. 신우가 듣다 너무한다 싶어서 그러니까 진작 자식들 차별하지 말고 잘해주지 그랬냐고 했답니다. 첫째 오빠한테 재산 다 물려주고 봉양은 둘째 오빠한테 받는 거냐고요. 그래서 신우도 쫓겨났대요. 너도 걔네랑 똑같은 년이라고 집에서 쫓아내셨대요. 신우도 열받았는지 이젠 자기도 본가 안 갈 거라고 하네요. 이렇게까지 하시는 것 보니 아마 눈 감으실 때까지 본인들 잘못 인정 안 하실 것 같아요. 착한 저희 남편은 진작 먼저 손을 내밀어 줬다면 두 분 용서했을 거예요. 그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등 돌리고 사셨으면 가실 때까지 등 돌린 채로 가셔야죠. 저희 남편은 이 모든 일이 없었던 일인 것처럼 지내고 있어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아 보이지만 그 속은 어련할까요? 가족인 제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게 가슴이 아파요. 다만 남편이 괜찮아질 때까지 묵묵히 옆에서 기다려줄 생각입니다. 제가 남편의 속을 감히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어요. 그저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남편에게 큰 힘이 되겠죠.
기분 전환 겸 여행이라도 다녀올까 싶어요. 아들이 이제는 부모보다 친구를 더 좋아할 나이긴 하지만 남편 닮아서 못 이기는 척 따라 나설 착한 아들이거든요. 여행지에서 모든 근심 아픔 다 내려놓고 기분 좋게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남편이 아픔에서 벗어날 그날을 기도하며 글 마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